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광주 전남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 선거 캠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 각 후보 캠프가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혈세 낭비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포장은 그럴싸한데 상당수가 엉터리 사업입니다. 80년 5.18 당시 참혹했던 전남대병원 상황 등을 담은 증언집이 출판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광주 전남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캠프마다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탈당하면서 유승민 후보의 광주 전남 선대위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는 광주 전남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영남권 표심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작 광주 전남의 민심 변화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쪽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입니다. 민주당은 보수가 뭉치면 호남의 표심은 문재인 후보로 쏠리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내려뒀던 적폐 세력 심판 카드도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으로 탈당을 하고 적폐라 대적했던 후보까지 지지하는 행위는 새롭지도 않은 정치 적폐인 것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호남 유세 일정 등을 미루고 중앙당에서 긴급회의를 열 정도로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심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며 좌우 극단의 대결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이 안철수 후보에게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캠프는 광주 전남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소신 있는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 불거진 돌발 변수에 야당의 심장이라는 광주 전남의 선거 판도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대선으론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표심 다잡기에 분주합니다. 특히 사전투표가 전체 판세의 기선을 잡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집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투표하고 놀러 가자는 내용의 이 캠페인은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민주당은 연휴 동안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이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에서 기선을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사전에 투표하고 여행을 가거나 또는 부모님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유세장엔 SNS 모양의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부터는 특정 후보를 뜻하는 인증샷이 허용된다는 점을 활용해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 유권자의 10% 정도를 부동층으로 분류하고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숨은 표심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와 또 인증을 통해서 같은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또 투표장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 총선 때 광주와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15.7%와 18.8%로 전국 투표율 1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4살 이하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광주 25%, 전남 32%로 가장 높았지만 그 뒤를 이은 건 60대로 19%를 넘었습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작년 총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불리를 따지는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자치단체마다 투자 유치를 통해 관광시설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살리기 등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상당수가 엉터리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축구장 10개 크기에 조성한 관광단지입니다. 16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장터와 체험장 등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한 자치단체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며 요란한 홍보에 나섰던 리조트 사업 현장. 운영 허가조차 받지 못한 건물 5동만 지어졌을 뿐
지난 6년간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초 투자자가 약속했던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냐, 그런 인식을 바꾼다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돼온 또 다른 펜션 단지는 10년 만에 아예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민간 투자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손을 뗐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말만 믿은 자치단체는 30억 원을 들여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까지 해줬지만 헛돈만 쓴 꼴이 됐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새로운 관광 어떤 그 편익 시설들이 들어서고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이축이 받아가지고. 허술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운영 계획으로 혈세만 낭비한 이 같은 사업은 지난 10년간 전남에서만 줄잡아 수십 개에 이릅니다. 자치단체장 지적사 키용 사업이 계속되면서 후유증은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지역 모 대학 A 교수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업 시간과 교과 실습 과정에 여학생 6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치료 기법을 교육하고 친밀감을 표현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만행은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자행됐습니다. 천대병원에 사격을 가하고 병실을 수색했다는 의료진의 증언집이 출판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시민을 수술합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가 뒤섞여 아수라장입니다. 37년 전 5.18 당시 전남대병원의 모습인데 참혹한 사상자들의 모습과 밤낮 없이 진행된 초응급 수술 등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전대병원에서 시민들을 치료했던 의료진 28명이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이라는 증언집을 출판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대상자 조사 등을 걸쳐 10개월 만에 발행한 겁니다. 책 출판에 참여한 한 의료진은 집단 발포가 있었던 21일 계엄군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전대병원 1층을 가득 채웠을 때가 가장 참혹한 순간이었다고 회고합니다. 머리를 맞았다 그러면 이 턱뼈 아래쪽은 좀 남고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배를 맞으면 이 사이가 없어져 버리고 다리는 뚝 끊어져 버리고 그런 엄청난 그 사상자를 보면서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을 위해 광주에 재진입하던 계엄군이 전대병원에 사격을 가하고 병실마다 수색작전을 펼쳤다는 증언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5.18 끝난 후 제가 4개월을 약을 먹었습니다. 외상은 스트레스로 계속 이경련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공무원이어서 보고도 못 받고 들어도 못 들었고. 전두환 회고록과 더불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증언집은 5월 진실규명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봉헌 시집인 5월 어머니의 눈물이 5월 어머니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시집 5월 어머니의 눈물은 5월 어머니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현옥 시인의 생각을 담아냈으며 총 77편의 시가 기억, 승화, 상생 3가지 주제로 분류돼 있습니다. 조현옥 시인은 5월 어머니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어 시집을 냈다고 밝혔습니다.